첫 번째 경기 칼리아리 칼초 대 사수올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칼리아리는 4-3-1-2 전형을 바탕으로 에스포지토 중심의 전방 압박 구조를 완성했다. 그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순간적인 전진 패스로 공격의 속도를 끌어올린다. 보렐리는 피지컬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로 이선 침투를 유도하며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강하다. 폴로룬쇼는 커버 범위가 넓어 수비 전환 시 안정감을 더하고 중원 압박의 핵심을 담당한다. 좌우 풀백이 높게 올라가며 빌드업의 폭을 넓히고 공격 전개 시 다양한 루트를 만들어낸다. 홈에서는 라인을 적극적으로 올려 템포를 주도하며 초반부터 상대를 압박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에스포지토의 패스 타이밍과 보렐리의 연계가 맞물리면 전방 압박과 득점이 동시에 완성된다. 결국 칼리아리는 중원과 전방의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경기 초반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사수올로는 4-3-3을 기반으로 하지만 중원 압박의 연속성이 떨어진다. 볼로카의 전환 타이밍이 불안정하고 수비 간격이 벌어져 세컨드 라인 지원이 늦다. 피나몬티는 골 결정력은 좋으나 압박 강도가 약해 전방에서 공백이 생긴다. 베라디는 킥 능력은 뛰어나지만 수비 가담이 적어 밸런스가 자주 깨진다. 중원에서 압박이 무너지면 수비 블록이 쉽게 분리되고 페널티존 근처에서 위협을 허용한다.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며 라인이 뒤로 밀린다. 이로 인해 상대가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는 순간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결국 사수올로는 빠른 전환 대응이 부족해 경기 내내 끌려갈 가능성이 높다. 칼리아리는 압박 타이밍이 정교하고 중원 밸런스가 탄탄하다. 사수올로는 빌드업이 느리고 커버 타이밍이 늦어 압박에 쉽게 무너질 것이다.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는 칼리아리가 경기 흐름을 완전히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경기 스파르타 로테르담 대 흐로닝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스파르타는 4-3-3 전형으로 세트피스에서 강한 집중력을 보여준다. 리우리첸의 정확한 킥과 반 베르원의 타점 높은 헤더가 팀의 확실한 무기다. 토른스트라는 중원에서 볼을 조율하며 순간적인 사이드 전환으로 공격의 폭을 넓힌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장신 자원들이 근거리와 후방 포스트를 동시에 점유한다. 홈에서는 초반부터 세트 플레이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패턴이 자주 등장한다. 리우리첸의 킥 정확도가 높을수록 세컨드볼 찬스가 많아지고 공격 흐름이 살아난다. 또한 중원에서의 전환 속도가 빠르고 수비 전환 시 커버 밸런스도 안정적이다. 결국 세트피스와 리바운드 싸움에서 집중력을 유지하면 경기 주도권은 스파르타에게 있다. 흐로닝어는 4-2-3-1로 전개하지만 세트피스 수비 불안이 뚜렷하다. 존 디펜스 시 포지션 정렬이 느리고 근거리 지역에서 마킹이 자주 끊긴다. 윌름소는 전환 시 볼을 간수하지만 상대 압박이 강하면 쉽게 끊긴다. 반 베르에는 공격 전환에서는 활발하지만 수비 복귀가 느려 측면이 자주 열린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코너킥과 프리킥 모두에서 세컨드볼 대응이 느려 실점 위험이 높다. 타하는 빌드업 템포를 유지하려 하지만 전방 압박에 끊기며 리듬이 무너진다. 결국 세트피스와 공중볼 경합에서 열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스파르타는 세트피스 집중력과 공중 장악력 모두에서 앞선다. 흐로닝어는 수비 정렬과 세컨드볼 커버에서 불안이 크다. 홈에서 분위기를 타는 스파르타가 초반부터 흐름을 지배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피사 대 라치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피사는 3-4-3 전형으로 윙백의 오버래핑을 활용해 공격 전개를 만든다. 하지만 측면 뒷공간 노출이 작고 수비 커버가 느려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트라모니는 중앙에서 패스 시점을 잡지만 수비 가담이 늦어 밸런스가 흔들린다. 마이스터는 공격 전환 시 시야는 넓지만 후방 복귀가 늦어 커버가 안 된다. 한 번의 전진 패스만 성공해도 블록이 벌어지며 하프 스페이스를 쉽게 내준다. 풀백이 동시에 올라가면 뒷공간이 완전히 열리는 구조다. 중원 커버 속도가 느리고 세컨드볼 반응이 늦어 압박의 연속성이 떨어진다. 결국 수비 안정감이 부족해 경기 내내 불안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라치오는 4-3-3 전형으로 중원 장악과 침투 타이밍의 완성도가 높다. 카스텔리아노스는 타겟형 공격수로 포스트 플레이와 공중 경합 모두 강점이 있다. 자카니는 측면에서 컷인과 슈팅 전환이 빠르며 개인 돌파가 위협적이다. 델레바시루는 중원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움직임이 탁월하다. 마르코스 안토니오가 템포를 조율하며 전방으로의 패스 루트를 열어준다. 라치오는 짧은 패스와 대각 롱패스를 섞어 수비 간격을 무너뜨린다. 또한 수비 전환 시에도 라인 정렬이 빠르며 역습 차단 능력이 뛰어나다.
결국 공격 템포와 침투 타이밍에서 라치오가 확실히 우위를 점한다. 피사는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커버 타이밍이 느리다. 라치오는 델레바시르와 자카니의 침투로 하프 스페이스를 완벽히 공략할 것이다. 공간 활용과 공격 완성도 면에서 라치오가 훨씬 앞선다. 네 번째 경기 팔메이라스 대 키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팔메이라스는 홈에서 완전히 다른 템포를 보여줄 준비를 마쳤다. 비토르 호케는 폭발적인 스프린트로 전방 압박과 돌파를 동시에 이끈다. 안드레송은 이선에서 타이밍 침투와 세컨 찬스 득점 감각이 탁월하다. 에반겔리스타는 대각 패스로 공격 템포를 조율하며 빌드업의 중심 역할을 한다. 팀은 라인을 높게 유지하며 하프 스페이스 점유와 빠른 전환을 결합한 구조를 선호한다. 풀백의 오버래핑과 이선 합류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공격 밀도가 높다. 1차전과 달리 홈에서는 템포가 정상화되어 공격 전개 속도가 훨씬 빠르다. 초반부터 압박 강도를 높이며 상대 빌드업을 끊을 가능성이 높다. LDU 키토는 1차전의 승리로 자신감을 얻었지만 고지대 이점이 사라진다. 팔라시오스는 활동량이 많지만 원정에서는 움직임이 둔화된다. 카스트로는 기술적으로 뛰어나지만 압박에 쉽게 밀리고 볼 유지력이 떨어진다. 파리아스는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하지만 원정에서는 밸런스가 흔들린다. 전반 실점 시 멘탈이 흔들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라인이 뒤로 밀린다. 수비 라인이 내려앉으면서 세컨드 라인 압박이 약해진다. 하프 스페이스를 내주는 장면이 많고 역습 차단이 불안하다. 후반 체력 저하로 수비 집중력까지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팔메이라스는 환경이 바뀌며 본래의 템포를 되찾을 것이다. LDU 키토는 원정 불안과 압박 대응 한계로 주도권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공간 점유와 전환 속도에서 팔메이라스가 완벽히 앞선다.